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게임 미션 김연의 칼날의 유튜버 종타쿠가 상현일 코쿠시보의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코쿠시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최강의 카리스마를 지녔던 빌런이자 끝판왕인 무잔보다도 독자들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캐릭터죠. 그런데 그런 코쿠시보 역시 꽤나 다채로운 서사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에 한번 제가 들어가 재밌는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제의 고증을 차지할 때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증은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치킨만 뜯고 살다가 어느새 살이 쪄버린 유튜버 종타쿠. 운동을 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게으름의 호흡 제1형 뒹굴뒹굴을 지어나고 있었죠. 그러다 TV에서 몸짱 연예인들이 헐벗고 나와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와, 나도 저런 몸 가지고 싶다. 저런 몸 가지려면 진짜 꾸준히 운동해야겠지? 나도 저렇게 자기 관리 철저한 삶 한번 살아보고 싶네 라고 감탄하며 감자칩을 바삭 집어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잠이 몰려와 스르르 잠에 들게 되었고 갑자기 요리치 어서 일어나거라 라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죠. 눈을 떠보니 그곳은 일본의 옛날 시대의 가옥. 종타쿠는 이 느낌 이전에도 느껴봤던 귀칼세관으로 왔을 때의 그 느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이건 사베와인데 또 귀칼세관을 왔다고? 그런데 방금 요리치라고 했나? 설마 나 이번에 귀칼세관 최강자 요리치가 된 거야? 게이드? 이라는 생각에 기뻐했는데 다시 미치카츠 어서 일어나. 요리치는 벌써 일어났잖니. 너는 왜 형이 되어가지고 동생보다 늦게 일하는 거야? 라고 소리가 들렸고 눈을 떠보니 눈앞에는 어린 요리치가 있었죠. 요리치는 형님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를 했고 종타쿠는 설마 나 요리치가 아닌 미치카츠 즉 코쿠시보가 된 거야? 라고 하며 화들짝 거울을 찾아 비춰봤더니 이마에 반점이 없는 미치카츠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내심 실망을 하고 있다가 생각해보니 코쿠시보면 솔직히 요리치 다음으로 센 검사에 카리스마 오지고 지리는 키릭 아닌가? 왜 내가 실망을 하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죠. 종타쿠는 귀칼세관에서 가장 좋아하는 요리치의 어린 시절을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것에 신기했고 갑자기 어떤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요리치는 내비치는 세계를 가지고 있어서 한 번도 누군가에게 맞아본 적이 없는 설정일 텐데 나는 지금 요리치의 형일 테니 내가 공격하면 요리치가 반응을 못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살금살금 요리치에 닿았고 순간적으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후려가겠습니다. 그런데 분명 때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손에는 때렸다는 감촉이 없었고 요리치는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죠. 종타쿠는 아, 그냥 장난쳐본 거야 하하 라고 민망해하면서 와, 이걸 피하네. 성공할 때까지 계속 도전해봐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요리치가 종타쿠의 팔을 잡으면서 그런데 형님 달라지신 것 같아요. 당신 누구죠? 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당하며 무슨 소리야? 나 코쿠시보 맞아? 아니 미치카츠 맞아?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아, 그렇군요 라고 하며 부드럽게 웃었고 종타쿠는 어우, 들킬 뻔했네 라며 가슴을 쓸어 넘겼죠. 그때 지금 한가롭게 뭐하고 있는 거냐고 당장 나와서 수련해야 하지 않겠냐며 검술 사범이 종타쿠를 끌고 왔고 요리치는 자신의 방 안으로 내몰리듯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치카츠가 된 종타쿠는 하루 종일 수련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반복되었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 개고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치이쿠니 가문은 명문무사의 집안이라고 그 명성을 이어가려면 열심히 단련을 해야 한다고 미친듯이 교육을 시켰고 종타쿠는 내가 수능 공부할 때도 이 정도는 안 했는데 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내심 맨날 방 안에 틀어박혀 있는 요리치가 부럽기도 했고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게 처음엔 좋았지만 갈수록 피곤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내가 수업에 못 들어가면 요리치에게 기회가 갈 것이고 요리치라면 엄청난 재능으로 집안의 기대를 독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뒷방 신세가 되고 싶지 않아 열심히 수업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리치가 검술을 수련하고 있던 형의 모습을 물끄러미 보더니 검술이라는 게 재밌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재밌다고 해야 하나 재미없다고 해야 하나 고민을 한참 동안 할 수밖에 없었죠. 재밌다고 하면 요리치가 검술을 시작해 먼치킨 캐릭이 되어 미치카츠가 열등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재미없다고 하면 무잔에 의해 인류가 전멸당할지도 모르기에 쉽게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술 사범이 요리치에게 너도 한번 해볼래? 라고 하며 목검을 던져줬고 종타쿠는 조심하세요 라고 소리쳤죠. 검술 사범은 그래 요리치가 닿지 않게 조심하마 라고 웃었고 그 1초 뒤
검술 사범은 요리치에 처맞고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그러게 조심하시라니까 이라고 했고, 요리치는 검술이라는 것에 흥미를 잃은 듯 목검을 놓고 슉 가버렸죠. 종타쿠는 그 압도적인 광경에 역시 요리치 쪽으로 붙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원작에서는 미치카츠가 요리치를 질투했지만 나는 다르게 요리치와 엄청 친한 유대감을 형성해 무장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요리치에게 성심성의껏 잘해줬는데 오히려 아빠는 요리치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며 매를 때리곤 했죠. 종타쿠는 부들거리며 아니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뭐가 문제냐고 대들었고, 그대로 아빠에게 목검으로 한껏 두들겨 맞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부상으로 몸져 누워있는 사이 평소에 병을 앓고 있던 엄마가 돌아가시고 말았고, 요리치는 밤중에 편지를 놔두고 집을 떠나버리게 되었죠. 그 편지에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미치카츠 형 안에 있는 당신에게 지금까지 잘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고 쓰여 있었고, 종타쿠는 원작대로 결국 나중에 새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건가 싶은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뒤 종타쿠는 치이쿠니가의 당주로서 나름 호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었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 성인이 되었죠. 사실 굳이 밖으로 나가 혈기와 만나지 않는다면 이대로의 생활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아빠가 내린 원정 명령도 듣지 않고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고, 밖에 나가보니 혈기 2마리가 쳐들어와 하인들을 모두 죽여버린 상황이었죠. 미치카츠의 아빠 역시 그 혈기들에게 뛰어들어 그들을 베었지만 일륜도가 아닌 이상 그들을 대체할 수가 없었고, 결국 그 혈기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종타쿠는 젠장, 결국 운명이라는 건 내가 이렇게 피해도 혈기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는 전개가 되는 건가 싶었고, 그 혈기들이 치이쿠니 집에 불을 질러버린 바람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리기까지 했죠. 차라리 밖에서 혈기를 만났으면 집의 재산이라도 지켰는데 집에 박혀있다 보니 집까지 잃어버린 상황. 종타쿠는 꿀 빨려다가 되려 더 암담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에 마음이 착잡해졌습니다. 혈기들은 그런 종타쿠의 앞에 왔고 낄낄거리면서 니놈도 검사인 것 같은데 어디 바라기라도 해보시지? 라고 했죠. 종타쿠는 피식 웃으며 내가 너네 따위한테 발악할 만한 캐릭터가 아니야. 나중에 어떤 혈기가 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크크 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그 혈기들은 어이없다는 듯이 팔다리가 뜯기고도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겠느냐고 하며 종타쿠를 향해 뛰어들었고, 종타쿠는 요리치 소환! 이라고 크게 외쳤죠. 그러자 혈기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 한껏 긴장을 했다가 뭐야? 뭔 일이 생긴 줄 알았잖아 라고 하며 다시 뛰어들었고, 종타쿠는 이 시점에 요리치가 나와줘야 하는데 나오지 않자 당황하며 혈기들을 피해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돌불에 걸려 자빠지고 말았고, 혈기들은 멍청한 것, 명색이 무사한 녀석이 그저 도망만 치는 꼴이 우습구나 라고 하며 다가왔죠. 종타쿠는 젠장 이거 죽으면 리셋되나? 그냥 혈기가 된 시점부터 시작하면 이런 놈들은 1초 컷인데 라며 부들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혈기들의 목이 공중으로 날아갔고, 요리치가 어느 틈에 가까이 다가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죠. 종타쿠는 그 요리치 믿고 있었다고 라고 했지만 미치카츠의 몸으로 바지에 질릴 뻔했다는 걸 요리치가 모르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요리치는 이것들은 혈기라는 것으로 인간을 잡아먹는 존재라고 설명하며 이제 이 근처는 안전하니 조심히 들어가시라고 했고, 종타쿠는 이대로 집에 가봤자 거짓 신세를 못 피하기 때문에 귀살대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 알아 요리치에게 나도 귀살대원이 되고 싶다고 했죠. 그렇게 종타쿠는 요리치를 따라 귀살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요리치에게 다른 시초의 검사들과 함께 전집중호흡을 배우며 실력을 쌓게 되었습니다. 모든 귀살대원들은 요리치의 압도적인 재능을 보며 신이 내려준 사람이라고, 요리치라면 분명 태초의 혈기를 잡고 인간들을 구원해줄 거라며 칭송했고, 종타쿠에게 넌 요리치의 쌍두경인데 그의 재능이 부럽지 않느냐고 괜히 떠보는 이들도 많았죠. 종타쿠는 진심으로 요리치 개쩐다고 나 요리치 광팬이야 라고 했다가 큼큼 헛기침하며 나도 모르게 팬심이 나와버렸군. 형으로서 동생의 활약은 그저 흐뭇하지 라고 했습니다. 원작의 미치카츠와는 다르게 종타쿠 입장에서는 요리치에게 질투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없었고, 요리치를 잘 이용해서 무장을 잡으면 이번 빙의가 끝날 것이기에 굳이 흑화할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요리치와 함께 혈기사냥을 다니며 무장을 찾아보곤 했지만 무장은 쉽사리 찾을 수가 없었고, 종타쿠는 어느새 원작의 미치카처럼 반점이 발현되기까지 했습니다. 요리치의 압도적인 모습에 자극도 받고 그 검술을 어떻게든 흉내내려다 보니 미치카츠의 몸을 가진 종타쿠 역시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웬만한 혈기들은 쉽게 베어 죽일 수 있었죠. 하지만 요리치와는 다른 검술, 이게 바로 달의 호흡인가 싶었고, 어느새 요리치 정도까지 아니어도 수많은 계열정들에게 넘버2의 실력자로 인정받게 되어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요리치와 함께 무자를 퇴치해
탄유로 세대가 나오기도 전에 기카를 끝내겠다며 신나했고 제 힘에 취해 혈기들을 사냥하러 잠깐 밖으로 나갔죠. 마주치는 혈기를 단번에 달의 호흡으로 베어버리는 후 역시 별거 아니네 라고 쓰겠는데 갑자기 으슬으슬한 귀가 느꼈고 그것을 보니 무장이 여롭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종타쿠는 뭐지? 무잔을 만나버린다고? 라며 당황했고 무잔은 이번에 호흡을 쓰는 검사를 혈기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너 한번 혈기가 되어볼래? 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정중히 거절할게요 라고 하며 꾸벅 인사를 했죠. 그의 무잔은 귀살대추를 쉽게 손에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라고 하며 등에서 촉수를 뻗기 시작했고 종타쿠는 이러면 원작이랑 다르잖아 요리치 도와줘 라고 부르셨습니다. 무자는 누굴 부르는 거냐 누가 와도 널 도와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며 종타쿠를 공개했고 종타쿠는 달의 호흡으로 겨우겨우 무잔의 촉수를 베어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자 체력이 빠졌고 무잔의 촉수에 온몸이 꿰뚫리고 말았죠. 그렇게 종타쿠는 정신을 잃게 되었고 한 달여간 악몽에 시달리게 되었는데 뭔가 몽롱한 상태가 되어 일어나 어디론가 걸어가야 되었고 걸음이 멈춘 곳은 바로 우베야키 당주의 저택이었습니다. 종타쿠는 마치 잠에 취해 있는 것처럼 몽롱하니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몸이 제멋대로 우베야키 당주의 목을 베어버렸고 그 장면을 옆에 있던 시중들이 보게 되었죠. 종타쿠는 그대로 당주의 목을 들고 부자에게 가게 되었고 부자는 만족한다는 듯이 너는 이제 귀할대로 돌아가봤자 죽임을 당할 뿐이다. 앞으로 나에게만 충성을 바치도록 하라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며 와 젠장 조졌다 라고 절망감이 들었고 이거 영락없이 원작처럼 대화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래도 종타쿠는 아직 희망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요리치에게 잘 설명을 해서 무잔을 조지고 무잔의 저주에서 벗어난 뒤 어떻게든 인간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종타쿠는 요리치에게 몰래 서신을 보낸 뒤 만나자고 했고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종타쿠는 요리치에게 자신이 강제로 폐위가 된 것을 해명하고 함께 무잔을 처치하기 위해 살짝 긴장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가 요리치를 기다렸죠. 마침내 멀리서 요리치가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는 걸 보게 되었고 종타쿠는 요리치 여기야 여기 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요리치는 혈기가 되어버린 자신의 형의 모습을 보고 한탄했고 허리춤에 있는 일륜도를 뽑아들었죠. 종타쿠는 순간 뭔가 쎄한 느낌이 들었는데 요리치는 결국 내 형의 몸에 들어갔던 이유가 이것이었냐고 어린 시절 갑자기 형의 몸 안으로 들어간 수상한 당신을 단 한 번도 믿었던 적이 없었다며 내 형의 몸이 당신에게 우롱당한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내 손으로 끝을 내주겠다며 다짜고짜 해협을 시전했습니다. 종타쿠는 야 잠깐 기다려 내가 다 설명해줄게 라고 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요리치가 스쳐 지나가며 몸을 베어버렸고 종타쿠는 엄청난 고통에 자신이 낼 수 있는 최고의 고음으로 비명을 질렀죠. 종타쿠는 다음번 공격이 오면 반드시 자신은 죽게 된다고 덜덜 떨었고 도망치고 싶어도 요리치의 그 엄청난 위압감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생으로 있을 땐 한없이 조용하고 소탈한 녀석이었는데 이렇게 적이 되니 무잔보다도 훨씬 압도적인 공포를 느끼게 했죠. 하지만 요리치는 자신이 들고 있는 일륜도를 미세하게 떨고 있었고 어쩐지 다음 공격을 시도하지 않았죠. 요리치는 아무리 다른 존재가 형의 몸으로 들어갔고 그 형의 몸이 혈기가 되어버렸다고 해도 항상 자신에게 잘해줬던 저자의 목을 가차없이 베어버린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요리치는 당장 이곳을 떠나고 쥐죽은 듯이 달라고 다시 내 눈앞에 띄지 말고 다른 기살대원들의 눈에도 띄지 말라고 혹시라도 당신이 다른 인간들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때 정말로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응 알겠어 고마워 요리치 라고 훌쩍이며 그대로 빤스런을 시도했고 와 이번 시나리오 쉽지 않겠다. 요리치 데리고 무장 퇴치 못하겠네. 요리치 좋을 때까지 잠자코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죠. 그 뒤 종타쿠는 요리치의 말대로 조용히 숨어 지냈고 원래 원작에서는 요리치가 노인의 몸이 되었을 때 코쿠시와 만나지만 자신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 젊은 시절을 만났다는 것에 뭔가 전체적인 큰 그림은 비슷하지만 행동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순간 찌릿한 기분이 들었고 그것은 마치 몸속에 있던 무장의 세포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종타쿠는 오늘이 바로 무장의 요리치에게 까불다가 개발리는 날이라는 것을 알았고 이 기세를 몰아서 무장의 힘이 약해졌을 때 저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기합을 내질렀습니다. 그러자 뭔가 머릿속에 항상 몽롱하게 들어있던 그 기분이 사라졌고 머리가 상쾌해진 느낌의 무잔 이 쓰레기 같은 자식이라고 외쳐봤는데 몸에 아무런 이상이 없자 무장의 저주에서 벗어났음을 깨닫게 되었죠. 아무래도 원작의 코쿠시보도 분명 이런 시점이 있었을 텐데 그게 무장의 당에 약해졌음을 알지 못해
그대로 그 시기가 지나 무장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란 걸 유추했습니다. 그 뒤 종타쿠는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타마요를 만나는 것. 그런데 타마요 역시 어딘가에 꽁꽁 숨어 있을 테니 괜히 타마요를 찾는다고 돌아다니다가 귀할 때 검사들이나 요리치에게 발각되기라도 하면 안 되기에 그냥 100년쯤 폐간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산속에 들어가 검술 수련을 했죠. 물론 나중에 무장을 잡기 위해서라면 신체 능력을 기여하기 때문에 인간도 잡아먹기도 했고 오랜 세월 동안 근면성실하게 수련했습니다. 그렇게 요리치가 사라진 세상이 되자 무자는 다시 튀어나와 혈기들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기 시작했는데 종타쿠 역시 그 타이밍에 맞춰서 세상 밖으로 나왔고 무자는 너는 왜 그동안 잠수를 타고 있었던 거냐고 물었는데 종타쿠는 그런 무자님께서는 왜 100년 동안 잠수를 타셨냐고 되물었죠. 무자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잠깐 휴식이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속으로 요리치한테 발려서 그런 거면서 크크 하고 비웃다가 생각해보니 나도 요리치가 무서워서 숨어 있었구나 라며 무자의 심정을 깊이 공감했죠. 그러나 어느 날 한 혈기가 찾아왔고 당신이 무자님을 제외한 가장 강한 혈기냐고 오늘부터 그 자리는 내가 갖겠다고 당당하게 선포했습니다. 종타쿠가 그쪽을 보니 아카자가 있었고 요즘 엄청난 혈기가 나타나 귀살대원들을 쓸어버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아카자였구나 라며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들었죠. 아카자는 젊은 패기로 무장해 눈에 뵈는 것이 없었고 곧바로 종타쿠에게 뛰어들어 주먹을 날렸습니다. 종타쿠는 마음속으로 괜히 아카자랑 맞붙었다가 발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호쿠시보 몸으로 교철전 치면 완전 개쪽인데 라며 한껏 긴장했죠. 하지만 막상 붙어보니 종타쿠 머릿속에 남아있던 무한열차에서 쿄조로를 살해하고 최종 국면에서 목의 약점까지 극복한 정도의 강인한 아카자의 실력이 생각보다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카자가 혈가된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파괴살 공격들도 다양하지 않으며 특히 파괴살 나침은 전혀 쓰지 못한 상태였죠. 종타쿠는 그대로 아카자를 가지고 놀듯이 달의 호흡으로 몸 곳곳을 베어버렸고 원래 싸움이란 한 번 할 때 상대를 무자비하게 밟아버려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걸 어떤 만화책에서 읽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팰 수 있을 때 패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카자는 그런 종타쿠의 압도적인 검술에 당황하는 데 했는데 아무리 아카자가 인간 시절에 무술을 배우고 전투 센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 시절에 전집중 호흡에 귀할 때 넘어 투의 자리까지 올라간 종타쿠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종타쿠는 아카자에게 교철전에서 패배한 혈기는 승리한 혈기에게 잡아먹혀도 받아들여야 하지만 나는 너의 가능성을 보고 살려주겠다. 앞으로 나를 스승처럼 모시거라 라고 했고 아카자는 확실히 자신은 패배했기에 그 말을 따르기로 했죠. 종타쿠는 원작의 코쿠시보는 그 특유의 오만하고 시크한 성격 탓에 아카자에게 동경의 대상이라기보단 뛰어넘어야 할 벽같은 존재가 되었을 테니 나는 좀 더 다르게 풀어가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 종타쿠는 새롭게 상위 자리로 올라왔다는 한 탱구를 찾아가 곧장 달의 호흡으로 참교육을 시연한 뒤 무릎을 꿇렸고 이후로 들어온 교코, 도마에게도 똑같이 하게 되었죠. 그의 부자는 굳이 같은 편의 아이들에게 그렇게 험악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물었는데 종타쿠는 상인이 되었다고 기고한 장에 있는 것보다 자신보다 위에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걸 각인시켜 좀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게 선배의 몫이 아닐까 싶다고 했습니다. 부자는 역시 코쿠시보 너는 내가 믿는 오른팔이라며 칭찬했고 상인들은 종타쿠를 보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지닌 선배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죠. 그 뒤 종타쿠는 마치 인싸처럼 12개월의 혈기들을 1년에 한 번쯤 다 불러 모아 마을 하나를 몰살시키는 일종의 회식을 하게 되었고 서로 수다를 떨며 근황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식 자리에서 뜬금없이 상인 6위였던 도마와 아카야가 시비가 붙게 되었고 종타쿠는 야야 너네 갑자기 왜 싸워? 싸우지마 라고 했지만 아카야가 기세등등하게 선배로서 가르침을 주는 게 당연하지 않겠느냐고 코쿠시보씨가 제기해준 것처럼 저도 이 녀석을 교육을 해주겠다며 정식 교철전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결과는 무장과 다른 사연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게 도마가 아카자를 꺾어버렸고 종타쿠는 어휴 나는 저렇게 될 줄 알고 있었지. 아카자 자존심 좀 많이 상했겠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 시간이 흘러 드디어 네이코와 혈계된 시점이 되었고 종타쿠는 무장의 카마도 집을 습격한 후 떠나는 걸 멀리서 지켜보게 되었죠. 탄유로는 가족들이 죽은 것에 세상을 잃은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다가 네이코는 아직 살아있다는 걸 알고 그녀를 업고 산 밑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네이코는 혈기가 되어 깨어났고 다짜고짜 탄유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탄유로는 제발 정신 차리라고 애원했지만 네이코는 이성을 잃은 상태. 그때 갑자기 귀할 때 수주 도미오카 기우가 나타났고 기우는 혈기인 네이코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탄유로는 그런 기우를 말리며
제발 내 동생을 죽이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기우는 혈기는 어떤 경우에도 퇴치를 해야 한다며 유감이라고 일륜도를 뽑아들었죠. 탄지로는 절대로 그렇게 나을 수 없다고 기우에게 덤벼들었고 기우는 그대로 탄지로를 발로 걷어차 날려버린 후 네이코를 죽이기 위해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기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섰고 한껏 긴장된 표정으로 옆쪽을 바라봤죠. 그곳에는 눈에 상행일의 표식이 있는 혈기가 있었고 기우는 어째서 이런 곳에 저런 혈기가? 라며 온몸이 공포에 짓눌렸습니다. 종타쿠는 훗 이게 바로 굿타이밍이지. 이봐 기우, 이 녀석들은 내가 데려갈 테니 괜히 다치지 말고 물러나 있어 라고 했고 기우는 어떻게 처음 보는 혈기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기우는 명색이 비할 때 쥐었던 만큼 상인을 앞에 두고 그냥 물러설 수가 없었고 그대로 모래호흡을 시연해 종타쿠에게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코쿠시의 몸을 가진 종타쿠의 앞에서는 뒤의 검술은 전부 다 보였고 모든 검술을 다 피한 뒤 칼자루 부분으로 기우를 날려버렸죠. 기우는 이 압도적인 차이에 절망했고 이 혈기는 언제라도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종타쿠는 최대한 피할 때 예정캐들을 죽이지 않고 이번 빙의를 끝내고 싶었기에 그대로 네이코와 탄지로를 양팔에 하나씩 끼고 사라졌고 기우는 그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네이코는 가는 길에 계속해서 종타쿠의 팔을 물어였지만 엄청난 신체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네이코가 무는 것은 고양이가 장난으로 무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뒤 한 허름한 빈집 앞에 그들을 놓아줬고 탄지로는 덜덜 떨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거냐고 했죠. 종타쿠는 굳이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일 이유가 있겠냐? 지금부터 잘 들어라. 넌 지금부터 나에게 검술을 배워. 귀할 때 검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태초의 혈기, 네 가족들을 죽인 혈기인 부자를 나와 함께 대체하고 네 동생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려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혈기인 남자가 왜 자신을 도와주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이 남자가 시킨 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으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종타쿠는 그렇게 탄지로의 스승이 되어 전집중 호흡을 알려주기 시작했고 탄지로가 초반에 잘 따라오지 않자 원작의 우로코다키 사콘지가 했던 것처럼 탄지로를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탄지로에게 물의 호흡이 아닌 해의 호흡을 알려주기 위해 이 아빠가 어릴 적에 너에게 히노카미카오라라는 동작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다고 하며 제대로 쓰지 못했죠. 종타쿠는 달의 호흡을 탄지로에게 알려줄 수도 있었지만 어차피 결국 탄지로는 해의 호흡으로 갈아타야 했기 때문에 해의 호흡을 빨리 배우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고 탄지로가 원작에서 히노카미카오라를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다가 아 맞다 그거였지 라고 하며 탄지로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탄지로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냐고 이러다가 정말로 죽는다고 소리쳤는데 갑자기 어느 시험이 지나자 탄지로의 기억 저판에서 아빠인 탄지로가 히노카미카오라를 전수해줬던 게 생각이 났고 그대로 해협을 시도할 수 있었죠. 종타쿠는 역시 이 몸은 처맞아야 각성이 되는 타입이라서 말이야. 어쩔 수 없었다. 이제부터 그 동작들을 전집종호흡과 섞어 쓰는 걸 익숙해져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코코시보의 미친 방식에 정말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자신이 강해지고 성장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종타쿠는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뒤 몰래 수소문을 알아낸 우로코다키 사콘지에게 탄지로를 보내게 되었고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우로코다키 사콘지를 만나게 된 탄지로 그에게 귀살대원이 되고 싶으니 선별시험장에 보내달라고 했고 사콘지는 귀살대 선별시험은 생존율이 아주 낮은 시험이며 너같은 풋내기가 다짜고짜 한다고 해서 붙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거절했죠. 그러나 탄지로는 그렇다면 나를 그 시험에 통과할 수 있도록 수련시켜주라고 했고 사콘지는 탄지로의 결단이 선 눈빛에 이 아이는 가르치면 귀살대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탄지로의 몸은 코쿠시와의 수련으로 이미 단련된 상태 사콘지의 훈련을 쉽사리 격파했고 사콘지는 탄지로에게 검을 쥐어주며 전집중 호흡을 알려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탄지로는 이미 전집중 호흡의 검술 심지어 사콘지가 처음 보는 완성도 높은 검술을 구사했고 사콘지는 도대체 어디서 검술을 배웠느냐고 물었습니다. 탄지로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배웠던 동작들이라고 온 가족이 혈기들에게 몰살당했기에 귀살대원이 꼭 되고 싶다고 했고 사콘지는 넌 따로 수련이 필요 없겠다며 바로 귀할대 선별시험에 내보내게 되었죠. 탄지로는 선별시험에 가자마자 해외호흡을 시연해 혈기들을 슥슥 베어버리게 되었고 다른 시험자들이 허접하게 혈기들에게 당하고 있는 걸 보자 내심 자신을 단련시켜준 코쿠시보가 정말 엄청난 스승이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장을 주름 잡고 있던 손혈기까지 탄지로는 무난하게 베어 죽여버린 후 선별시험이 종료되게 되었고 탄지로는 정식 귀살대원이 되었죠. 그 뒤 탄지로는 네이코를 데리고 임무를 하러 돌아다니다가 엄청난 번화가인 아사쿠사 거리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공격한 냄새가 느껴져 쫓아가 보니 무장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무자는 자신을 알아보는 탄유를 보고 살짝 당황했지만 뭐 이런 꼬맹이 검사가 뭐라 할 수 있겠냐는 생각과 더불어 위장 결혼한 아내와 딸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빠져나가야 했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그곳에서 민간인 하나를 헬기로 만들어 소동을 일으켰고 그곳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탄유로는 그 소동에 휘말렸다가 타마요와 유시로의 도움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었고 타마요는 탄유를 불러 어째서 귀할대 검사가 헬기를 데리고 다니는 건지 물어봤죠. 탄유로는 자신은 무장을 죽이고 동생 네이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타마요는 무장을 죽인다는 목적이 같은 그를 보고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순간 유시로의 결계에 누가 침입한 것을 알게 되었고 스사마루의 색칠공이 그들을 습격했죠. 타마요 일행은 밖으로 황급히 나왔는데 스사마루가 날리는 색칠공을 탄유로가 해외호흡으로 전부 베어버리는 걸 보고 야하바와 스사마루 정도의 혈기라면 분명 탄유로가 이길 것 같아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탄유로는 유려한 해외호흡으로 그들을 압박하며 둘의 목을 베어버렸고 타마요는 저 검술을 마치 예전 무장을 베어버렸던 요리체 검술이라는 것을 알아 더욱 기망이 올라갔죠. 그런데 겨우 스사마루와 야하바의 몸이 소멸된다 싶었는데 또 다른 기회가 느껴졌고 상일 코쿠시보가 저벅저벅 걸어 나왔습니다. 타마요는 상일 코쿠시보는 탄유로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 더군다나 자신의 정체까지 알고 있는 얼마 안 되는 혈기이자 오랜 세월 동안 최강급 혈기로 살아온 자라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이대로 살해당할 거란 생각에 분통이 터진 듯했죠. 종타쿠는 엄청난 기익을 내뿜으며 타마요에게 다가왔는데 타마요는 갑자기 바들바들 떨다가 그만 기절해버리고 말았고 종타쿠는 타마요 왜 그래? 라고 하며 당황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타마요는 자신이 어째서 아직 죽지 않은 거지? 라며 놀랐는데 옆에는 코쿠시보가 탄지로랑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를 하고 있다가 종타쿠가 타마요 깨어났네? 아무리 그래도 너도 수백 년간 살아온 혈기인데 무섭다고 기절해버리면 어떡해? 라고 물었고 타마요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저 어안이 벙벙했죠. 종타쿠는 무장을 퇴치하려면 타마요의 도움을 받아야 했기에 수백 년의 생활 동안 타마요를 찾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원작에서처럼 탄지로가 타마요를 만날 때를 기다려야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같습니다. 종타쿠는 타마요에게 나 역시 무장의 저주에서 벗어났고 무장을 죽이기 위해 계획을 짜고 있다고 너의 힘이 필요하다고 했죠. 타마요는 무장을 퇴치하는 것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인 코쿠시보가 같은 편이 된다면 분명 승산이 커진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여러 개 있어도 멍청한 행동에 오만방자한 성격을 가진 무자는 함정을 파 어떻게 해볼 수 있겠지만 압도적인 검술 실력과 노력까지 하는 코쿠시보는 실력으로 찍어 누르지 않는 이상은 이기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종타쿠는 탄지로를 이용해 타마요를 만나는 것까지 성공하게 되었고 타마요와 그 다음 단계를 위해 이야기를 했죠. 한편 탄지로는 그 후로 여러 임무들을 다니며 실전 경험을 쌓게 되었는데 그 위상은 귀할대 내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고 귀할대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압도적인 실력으로 임무를 수행해 나간다고 마치 최근에 추가된 천재검사 무이치로와도 비슷한 대원이 나온 것 같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뒤 나타공원 산에 수많은 혈기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임무를 향해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거미 혈기들의 함정이 빠져있던 수많은 귀할대 검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조종당하는 듯 탄유를 향해 돌진해왔죠. 탄유로는 그 공격을 피하며 주변에 있는 거미 혈기들을 대체하려고 했지만 자꾸 귀할대원들이 막는 바람에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강력한 공격력을 지닌 아빠 거미혈기와 형 거미혈기까지 나와 탄유로를 공격했고 탄유로는 가까스로 그 공격을 카운터치며 형혈기의 목을 날려버리는데 성공했지만 이후 쏟아져 오는 공격에 온몸에 상처를 입고 나가 떨어졌죠. 공격이 날아온 쪽을 보니 하야노 루이가 저벅저벅 걸어오고 있었고 탄유로는 아주 큰일 난 상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탄유로는 착한 심성 탓에 조종당하고 있던 혈기들을 베어버릴 수가 없었고 그들을 먼저 배워나지 못하면 거미 혈기들에게 둘러싸여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알았죠. 그런데 그 순간 조종당하던 귀할대원들이 전부 몸이 베어 쓰러졌고 그들을 조종하고 있던 엄마 거미 혈기의 목이 바다로 떨어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탄유로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는데 어떤 조그마한 체구를 가진 귀할대 검사의 모습이 보였죠. 탄유로는 어떻게 같은 편인 귀할대원들을 베어 죽여버릴 수 있느냐고 소리쳤고 그는 조용히 해 시끄러워 라고 한 뒤 곧바로 자신에게 뛰어드는 혈기들을 베어버렸습니다. 탄유로는 일단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도 해외업을 시연해 거미 혈기들을 베어버리고 있었는데 아빠 거미 혈기가 거친 고함을 내지르며 강력한 주먹을 무이치로에게 날렸는데 무이치로는 순간 가벼운 몸놀림으로 피한 뒤 아빠 거미 혈기의 목을 날려버렸죠. 탄유로는 그 뒤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루이를 향해 덤벼들었는데
루이는 이 두 명의 검사에게 엄청나게 열이 받은 상태 둘을 한꺼번에 죽여버리기 위해 엄청난 물량의 거미줄을 쏟아내 공격했습니다. 탄지로는 해외 오브션에 그 공격을 막으면서 내심 무이치로 쪽을 바라봤는데 무이치로는 여유롭게 루이의 공격을 잘라내며 루이에게 접근했고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동시에 루이의 목을 일륜도로 베어버렸죠. 그 뒤 탄지로는 무이치로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당신이 수많은 귀할견들을 베어버렸다고 도대체 왜 동료들을 죽인 거냐고 화를 냈습니다. 무이치로는 어차피 그자들은 혈기에게 당한 상태 혈기를 죽이는데 방해만 됐을 뿐이다 라고 싸늘하게 말했죠. 그 싸늘한 말투에 탄지로는 열이 받아 이성을 잃었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해외 오블션에 무이치로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러자 무이치로가 달의 오블션에 탄지로의 공격을 맞받아쳤고 둘은 서로의 공격에 튕겨져 뒤로 쭉 밀려났죠. 탄지로는 무이치로의 달의 오블을 보고 깜짝 놀라며 어떻게 네가 코쿠시보 스승님의 검수를? 이라고 물었고 무이치로는 코쿠시보 스승님? 네가 우리 할아버지 알아?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뭐? 할아버지? 라고 물었고 둘 사이에는 한동안 정적이 흐르게 되었죠. 무이치로의 어린 시절 토키토라는 성으로 살아가고 있던 무이치로 가족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고 쌍둥이 형인 유이치로와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여름날 밤 혈기가 집을 습격하게 되었고 무이치로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각성해 혈기를 죽여버렸지만 형인 유이치로가 그 과정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비할대원들이 찾아와 무이치로를 구조했는데 우비야키 장주는 무이치로에게 너는 태초의 검사의 자손이라며 비할대가 되는 것을 권유했고 무이치로는 비할대 교육자를 소개받아 검수를 단련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무이치로는 이전의 혈기가 맞닥뜨렸을 때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고 어떻게 비할대 선별 시험을 통과해 검사가 되긴 했지만 딱히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무에 갔다가 한 혈기가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의 눈에는 상현일의 표식이 있었죠. 종타쿠는 어느 날 밖에 돌아다니다가 어떤 비할대 검사와 마주치게 되었고 그 검사를 보고 한눈에 카이가쿠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카이가쿠는 상현일의 혈기를 보자마자 곧바로 만스런을 시전했는데 종타쿠는 한 걸음에 뛰어가 카이가쿠를 막아섰고 카이가쿠를 팔자루 부분으로 흠집해주었죠. 카이가쿠는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고 아니 차라리 저를 혈기로 만들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했습니다. 종타쿠는 솔직히 카이가쿠가 꼴보기 싫어서 그냥 죽여버릴까 생각하다가 그렇게 혈기가 되고 싶고 나에게 충성을 하고 싶다면 여러가지 미션을 주겠다고 앞으로 귀할대의 정보들에 대해서 낱낱이 나에게 가져오라고 했죠. 카이가쿠는 그때부터 종타쿠의 앞잡이가 되었는데 어느 날 극비 정보로 한 꼬마 검사가 태초의 검사의 자손이라는 등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고 종타쿠는 설마 무이치로를 말하는 건가 싶어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무이치로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만나게 되었던 거였죠. 종타쿠가 놀랐던 이유는 예전 인간 시절 치이쿠니 가문에서 살고 있을 때 한 여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결혼했는데 혈기의 습격으로 집이 전부 불타버린 바람에 집안에 있는 모두가 죽게 되었고 시체조차 찾을 수가 없어 절망했습니다. 괜히 혈기들이 집까지 오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무이치로라는 캐릭터가 태어나지 않게 되었다고 말이죠. 그런데 미치카츠의 아내는 그 습격에서 몸을 피해 숨어 있었는데 비었던 미치카츠가 혈기들에게서 비명을 지르며 도망갔고 미치카츠가 분명 저 혈기들에게 주었겠거니 싶은 마음과 저런 괴물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 공포심이 들어 몰래 도망가 버렸는데 그때 뱃속의 아이를 임신했었고 그 자손들이 쭉쭉 나아가 무이치로가 된 거였습니다. 종타쿠는 무이치로에게 너는 내 후손이라고 너의 형을 죽인 혈기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다면 누구보다도 강해져야 한다고 했죠. 무이치로는 혈기의 말을 믿을 줄 아느냐고 종타쿠에게 덤볐는데 종타쿠는 그런 무이치로에게 참교육을 시켜줬고 그 실력, 그 호흡으로는 절대로 넌 상현의 높은 급의 혈기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자신 역시 이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느꼈고 이 혈기가 나를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겠지만 죽이지 않는다는 것에 살짝 경계심을 풀고 그에게 검수를 배우게 되었죠. 종타쿠는 무이치로에게 달의 호흡을 알려주기 시작했는데 무이치로는 왠지 모르게 원래 호흡인 안개 호흡보다 달의 호흡을 훨씬 더 수월하게 익히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아하니 이렇게 가다간 무이치로의 달의 호흡, 탄지로의 해의 호흡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을 볼 수 있다는 것에 퀵갈팬으로서 가슴이 웅장해짐을 느꼈습니다. 종타쿠는 무이치로의 마음을 더 열게 하기 위해 예전에 있었던 일들, 그동안 가역들의 존재를 몰랐던 일들, 태초의 혈기인 무잔을 죽이기 위해 사실상 스파이처럼 혈기가 된 비참함을 알려주었고 무이치로는 종타쿠에게 통화되어 당신의 계획에 꼭 큰 힘이 되고 싶다고 했죠. 종타쿠는 요 녀석 당신이라니 땡
내가 너의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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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는 훨씬 넘는 슈퍼 할아버지일 테니 그냥 코코시보 할배라고 불러 라고 했고, 무이치로는 알겠어요 할배 라고 하며 열심히 다레옵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이치로는 단기간에 엄청난 실력자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몰랐던 귀할대에서는 무이치로가 그저 천재검사라고 생각하며 주의자리까지 유명하게 된 거였죠. 무이치로는 탄지로에게 네가 할아버지가 말했던 그 녀석인가? 생각보다 약해 빠진 녀석이구나. 할아버지는 너를 만나게 되면 너를 데리고 할아버지 아이트로 오라고 하셨었지 라고 하며 탄지로를 데리고 도서로 가게 되었고, 이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무이치로는 탄지로를 데리고 코쿠시보의 아이트로 가게 되었고, 종타쿠는 함께 온 그 둘을 보고선 괜히 흐뭇한 표정이 지어졌죠. 무이치로와 탄지로는 종타쿠에게 이제부터 우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고 물었고, 종타쿠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혈기들을 죽이면서 비할대에서 영성을 쌓으면 된다고 했고, 주기적으로 내게 연락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종타쿠는 무이치로는 먼저 가도 좋다고 한 뒤 탄지로를 따로 불러 어떤 이야기를 해줬죠. 그렇게 무이치로 탄지로는 비할대에 복귀하게 되었는데, 탄지로는 이후 무한열차에 지원을 가라는 임무를 맡게 되었고 그곳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그곳에서 염주 랭공 표조를 만나게 되었는데, 표조로는 네가 요즘 그 유명한 신입이냐며 오늘 임무 잘 부탁한다고 악수를 청했죠. 탄지로는 보통 비할대원들은 성격들이 베베 꼬여있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화통한 성격의 쿄조를 보며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한편 무한열차에 숨어있던 하연이 렘무는 오늘도 멍청한 비할대원들이 날 잡으러 열차에 올라탔다는 것에 키득키득 웃고 있었죠. 지금껏 수많은 비할대원들이 자신을 만나기도 전에 잠에서 허우적대다가 죽는 꼴을 많이 봐왔기에 이번에도 혈기술로 잠을 재운 뒤 고통스럽게 죽여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혈기술은 어떤 조건을 행하면 원격으로도 발동시킬 수 있었고, 자신은 위험 부담 없이 영무원을 시켜 그들을 잠재우면 되는 거였죠. 그렇게 영무원이 쿄조로 일행에 다가 검표를 하려고 했고, 쿄조로가 자신의 표를 건네주려고 했는데 순간 탄지로가 그 검표안의 검표기구를 손으로 쳐냈습니다. 쿄조로는 탄지로의 돌발 행동에 당하며 무슨 짓이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아마 이곳에 숨어있는 혈기는 열차 위에 있을 거예요 라고 한 뒤 곧바로 뛰어나왔고, 검표원은 그걸 어떻게 알았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탄지로가 열차 지붕으로 올라가자 정말로 하얀이 렘무가 서 있었고, 렘무는 그 혈기술을 간파할 수 있는 이는 없을 텐데? 라며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죠. 종타쿠는 탄지로가 무한열차에 오기 전 무한열차에 타게 되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종타쿠는 엠무의 수법이나 전개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엠무의 계획을 격파하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탄지로는 역시 코코시보 스승님의 말씀이 맞았어 라며 감탄했고 곧바로 헤어브리션에 엠무에게 뛰어들었죠. 그러자 엠무가 탄지로에게 손을 뻗어 수면 혈기술을 걸었고, 탄지로는 엠무의 팔을 보면 안된다는 주의 사항에도 그 술법에 걸려버려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엠무는 크크 나를 찾은 건 우연이었겠지? 그렇다고 해도 이 혈기술에 걸린 순간 네 녀석은 끝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탄지로가 곧바로 깨어나 엠무의 목을 베어버렸죠. 탄지로는 코코시보에게 엠무의 혈기술에 걸려들었을 때 꿈에서 자신의 목을 베어버리면 된다고 전해들었었기 때문에 곧바로 혈기술을 해제시킬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엠무는 미리 열차에 융합되어 있었고 열차 안에 촉수가 자라나 승객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쿄조로가 화염의 호흡으로 그 촉수를 순식간에 베어내며 승객들을 지켰고, 탄지로는 코코시보가 말했던 대로 열차 앞머리를 향해 뛰어가 엠무의 목을 해호흡으로 베어버렸습니다. 엠무는 또 자신의 약점을 헤매지도 않고 어떻게 하는 거냐며 당황했고, 마치 탄지로가 지옥에서 온 사내처럼 느껴졌죠. 그 여파로 열차는 탈선하게 되었고, 쿄조로는 승객들을 구조하며 자신의 책무를 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태가 다 진정이 되자 쿄조로는 탄지로에게 듣던 대로 정말 훌륭한 검사라고, 이번 임무는 사실 네가 다 해준 거나 다름없다고 칭찬을 했죠. 탄지로는 과찬이라고 하며 쑥스러워했는데, 그 순간 쿄조로가 싸늘한 눈빛으로 저기 저편을 바라봤고 그곳에서는 종타쿠가 저벅저벅 걸어왔습니다. 쿄조로는 상인일의 표식을 보고 본능적으로 엄청난 공포가 느껴졌는데 기압으로 그 위압감을 뿌리쳐낸 뒤 탄지로에게 너는 지금 당장 도망가라고 했죠. 탄지로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쿄조로는 아쉽게도 저 녀석은 우리 둘 다 덤빈다고 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지만 내가 시간을 좀 벌어볼 수 있을 테니 너라도 도망가 후위를 도모하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그의 코코시보 쪽을 한번 쓱 본 뒤 알겠어요 무운을 빌게요 라고 하며 그대로 만스러니 시전했죠. 쿄조로는 코코시보를 막아서며 그래도 소중한 후배 하나 정도는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 아이에겐 절대로 다치 못하게 하겠다 라며 화염의 호흡을 시전했습니다. 종타쿠는 그의 달의 호흡을 시전한 뒤
표류의 공격을 전부 다 쳐냈고 압도적인 실력으로 표류를 우롱했죠. 하지만 표류의 눈빛은 여전히 활활 타오르는 듯했고 전혀 주눅들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을 해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강한 일격으로 표류의 칼을 쳐 날려버렸고 표류는 엄청난 충격에 그대로 땅에 나뒹굴게 되었죠. 종타쿠는 표류에게 너 아주 뛰어난 실력을 지닌 것 같은데 혈기가 될 생각은 없나? 라고 물었고 표류는 난 귀할대주로서 절대로 혈기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씩 웃으며 사실 거절할 것은 다 알고 있었어. 나도 그냥 아카자 따라해본 거야 라고 했죠. 큐요로는 아카자? 아카자는 누구지? 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뭐 그건 알 거 없고 일단 싸움은 이쯤에서 그만두도록 하자 라고 했습니다. 큐요로는 그 말에 의아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어째서 싸움을 그만하자는 거지? 라고 물었고 종타쿠는 너는 사실 오늘 여기서 죽을 운명, 하지만 너를 죽인다면 내 구독자들이 아쉬워할 테니 살려주겠다 라고 했죠. 사실 종타쿠는 무한열차 시나리오가 시작되자 무한열차 근처에 미리 가 있었고 부자니 무한열차라는 곳에 죽급의 검사가 있으니 가까이에 있는 상인이 가서 그를 처치하라고 명령을 하자 이곳으로 먼저 온 거였습니다. 아카자 역시 근처에 있긴 했지만 종타쿠가 좀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닥쳤던 개신세가 되어버렸고 오랜만에 줄을 상대해볼 좋은 기회였는데 라며 부들거렸죠. 종타쿠는 속으로 아카자 임마 내가 너 안티팬드 엄청나게 생기는 걸 막아준 거야 라고 생각했고 그대로 큐즈로 일행에게 모습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종타쿠는 큐즈로에게 이대로 네가 나와 싸워서 죽는 것도 큰 감동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현명하게 무장을 퇴치하는 데 공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나는 무장을 퇴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전 비살대 월주 치이쿠니 미치카츠다 라고 했죠. 큐로는 그 이름은 예전 비살대 당주를 죽이고 변절했던 검사의 이름이란 걸 알고 있다고 내게 허튼 수작 부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그건 무장의 저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생겨난 사고였다고 부자를 죽이는데 힘이 되어주라고 설득을 했지만 쉽게 통할 것 같진 않았죠. 그때 저 혈기 말이 사실이에요 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그걸 보니 탄지로가 언세 와 있었습니다. 큐로는 도망가라니까 어째서 다시 이곳에 왔느냐고 물었고 탄지로는 사실 제 스승님이 바로 저 혈기이며 저분이 당신을 죽이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에 도망간 척을 한 거였다고 만약 다른 혈기였으면 함께 싸우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 동료를 놓고 도망갈 생각은 안 한다고 했죠. 그렇게 탄지로와 종타쿠는 함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며 표조로를 회유했고 표로는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고 납득했습니다. 종타쿠는 그 뒤 큐조로에게 귀할대 주들을 모아 조만간 벌어질 무장과의 싸움을 준비하라고 했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한편 무한성에서는 상현 소집이 있었는데 부자는 이번에 하인들이 전부 죽었고 여지껏 푸른 피 하나를 찾지 못한 상인들에게 저주의 힘으로 고통을 안겨줬습니다. 종타쿠 역시 다른 상인들이 무자의 저주로 인해 고통스러워할 때 자신 역시 아픈 척 연기를 했고 한바탕 그 고통이 끝난 다음 무자의 잔소리로 또 상인들을 갈구기 시작했죠. 그 뒤 무자는 물러났고 상인들은 풀이 죽어있는 채 있었는데 종타쿠는 상인들을 불러 모아 요즘 따라 무자님이 굉장히 너무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의 상인의 헬기들은 모두 서로 눈치만 보고 우물쭈물하고 있었고 종타쿠는 사실 오래전부터 나는 우리가 무자님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입을 뗐습니다. 그의 상인들은 뭔가 불안한 표정으로 종타쿠를 바라봤고 종타쿠는 나는 사실 지금껏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무자의 저주를 벗어난 몸이지 라고 했죠. 그의 아카자가 깜짝 놀라며 그런데 어떻게 무자님께서 그걸 모를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그의 종타쿠는 품 안에서 어떤 주머니를 꺼냈고 그 안에는 무장의 피가 가득 담겨 있었죠. 종타쿠는 지금껏 무장을 만날 때마다 품속에 무장의 저주가 들어있는 피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무장은 딱히 종타쿠에게 어떤 특이점을 느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종타쿠는 너네들 중에 나처럼 무장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는 손을 들어라. 나는 지금껏 너네가 무장의 저주 때문에 매번 고통을 당한 거 저보고 너네를 위해 무장의 저주를 없애는 약을 만들게 되었지 라고 했죠. 그의 모든 상인들이 기쁜 듯 손을 들었고 종타쿠는 그들에게 전부 타마가 만들어준 무자의 저주를 없애는 약을 던져줬습니다. 그렇게 모든 상인들이 그 약을 몸에 주입한 뒤 상쾌한 기분을 느끼며 무자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역시 우리를 생각해주는 건 코코시보님밖에 없다며 기뻐했죠. 사실 종타쿠는 무자에게 수십 년 전부터 푸른 피아나라는 것을 빨리 찾아 태양을 극복하셔야 한다고 아부를 했었고 원래 리더라는 자리에 있는 자는 아래에 있는 것들에게 위험을 보여줘야 하기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정기 보고를 받고 꾸중할 것이 있으면 꾸중하셔야 기간이 잡힌다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무자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고 역시 정말로 곁에서 충원을 해주는 건
코코15밖에 없다며 만족스러워했었죠. 그리하여 한 달에 한 번씩 상인들과 하연들을 모아 저주를 발동해 고통을 안겨줬었던 거였는데, 종타쿠는 그 고통으로 인해 혈기들이 무자의 저주에서 꼭 벗어나야 하는 이유를 갖게끔 한 거였습니다. 무자의 저주에서 벗어나자마자 아카자가 에이씨 무자님도 정말 짜증나는 게 왜 자꾸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꽃을 찾아오라고 하는 거야? 라며 화를 냈고, 종타쿠는 그런 아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뒤 그동안 넌 무잔 때문에 인간 시절의 기억을 잊고 살았다며 아카자의 슬픈 인간 시절의 기억들에 대해서 전부 알려주게 되었죠. 그러면서 살짝 왜곡도 했는데, 코요키와 케이조가 준 것은 바로 무잔이 우물에 독을 풀었고 너를 혈기로 만들기 위해 버린 짓이라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기억의 조각조각이 조금씩 떠올랐었기에 정말로 그게 무잔 짓이었냐며 분노에 부여를 했고, 종타쿠는 네 마음, 네 심정 잘 이해한다고 글을 안아줬죠. 그 뒤 상인육 다키유타로 남에게도가 인간 시절의 기억들을 전부 말해주며 사실 다키에게 접근해 다키를 불로 태워버린 인간, 그리고 규타를 배워봤던 그 인간 역시 무장에 보낸 인간이라고, 무자는 너네를 눈여겨보고 인간들을 증오하게끔 만들어 강한 혈기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고 왜곡을 시켜 말했습니다. 그의 다키남매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를 부득부득 깔았고, 그런 식으로 교코 한텐구에게도 교묘하게 인간 시절 당했던 고통을 무장의 탓으로 속였고, 그들 역시 무장에 대한 원망으로 분노를 했죠. 종타쿠는 도마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너의 부모님이 죽게 된 이유도 모두 무장의 설계였다고 했는데, 도마는 사실 난 부모님이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썼다며 웃었고, 종타쿠는 이 새끼는 완전 또라이지, 이 방법은 안 통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타쿠는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넌 무장에게 꽤나 열렬하게 충성했었잖아. 그런데 무장이 너만 만나고 나면 나한테 도마 저 자식은 왜 괜히 상현의 혈기로 만들었는지, 여자만 밝히는 또라이라서 전 여성만 보면 기분 나쁘다고 뒷담화를 했다고 했죠. 그의 도마는 무자님이라면 나의 식성을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라며 마음의 상처를 받은 듯 했고, 종타쿠는 아냐 무자는 너 개싫어했음. 그래서 다른 상현들이 교철전으로 널 발라버려서 네가 12개월 아래로 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었음 이라고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의 도마 역시 부들대면서 무장에 대한 반란의 의지를 표출했죠. 종타쿠는 상현들에게 사실 무장 그 자식 오래된 혈기이기만 할 뿐 우리가 지금껏 뒤치락거리를 해줬잖아. 지금까지 당했던 건 모두를 되갚아주는 건 어때? 라고 물었습니다. 아카야는 겁쟁이 무장을 몰아내고 코코15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얘들아 모두 코코15님을 따르자 라고 했고, 모든 상현들이 쿠오 무장한테 가자 라고 봉기를 들며 이 시나리오 사부가 끝이 나게 되죠. 무자는 한참 상현의 혈기들을 혼을 내고 나서 무한성 옥좌에 앉아 나키메의 비파 연주 소리를 듣고 있었죠. 나키메 역시 항상 상현의 혈기들이 무자에게 고통당하는 걸 봐왔기에 혹시 저러다가 상현의 혈기들이 무자님께 불만이 쌓이는 것은 아닐까요? 라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의 무자는 지들이 불만이 쌓여봤자지 내게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코코15가 그렇게 하는 편이 오히려 기관을 잡는 데 좋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너는 왜 비파 연주는 안하고 쓸데없이 내게 말을 거느냐? 라고 하며 나키메 몸속에 있는 저주를 활성화시켜 고통을 줬고, 나키메는 죄송합니다 무자님 이라고 하며 비파 연주를 했죠. 그런데 그때 다케요비가 날아와 나키메를 묶은 뒤 다키 쪽으로 끌고 들어왔고, 나키메는 오잉? 하는 표정으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도우마가 나키메짱 너도 무잔 저 녀석이 맘에 안 들지? 우리가 널 구해줄게 라고 했죠. 무자는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냐? 라며 인상을 찌푸렸고, 그 순간 아카자가 무장의 옆에서 튀어나와 사계사 공격으로 무장의 면상을 부려갈겨버렸습니다. 무자는 상인의 혈기가 자신이 공격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허용했고, 그대로 튕겨나가 바닥에 나뒹굴었죠. 무자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 순간 규타의 피해 참격이 무장의 몸을 베어버렸고, 교코의 마비층 공격이 무장의 몸을 고손노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자는 몸에 퍼지는 규타의 독과 교코의 마비 능력에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고, 그 순간 좌코탱이 쏟아내는 음파 공격과 도마의 얼음창이 무자의 몸을 박살내버렸죠. 타키가 그걸 보고 웃으며 배치웠나? 무장 녀석 별거 아니잖아 라고 했는데, 아카야가 이걸로 죽을 녀석이 아니야 방심하지마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무자의 박살난 몸뚱이가 하나로 모이며 다시 무장의 모습이 되었고, 너희들 이게 무슨 짓이냐? 미쳤? 라고 하자마자 아카자의 묵직한 펀치가 다시 무장의 머리를 가격했고, 다시 상인들의 폭풍 공세가 몰아쳤죠. 그의 무자는 야 나 말 좀 하자 라고 하며 온몸에서
거대한 촉수들을 끄집어내 그 공격들을 튕겨냈고 너희들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들어보긴 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의 아카자가 이 녀석이 지금까지 우리를 속박해오며 괴롭혀왔던 것, 그리고 노예처럼 잡다한 일을 시켜오면서 허구한 날 협박했던 것, 그 외에도 이놈의 맘에 안 드는 구석은 셀 수 없이 많다 라고 했죠. 무자는 어이없어 하면서 도대체 너희들 내 저주는 어떻게 풀어낸 거지? 한꺼번에 이러는 거 보니 분명 어떤 배우가 있을 듯한데? 라고 했습니다. 그의 도마는 이 녀석처럼 그릇이 작은 녀석보단 카리스마 있는 코쿠시보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했죠. 무자는 그 말에 부들부들 내면서 코쿠시보 녀석, 내가 봐도 멋있긴 하지만 이 녀석들의 혼을 쏙 빼놨을 줄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까지 무자는 코쿠시보가 주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고, 코쿠시보는 그냥 있었는데 다른 상인들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무자는 어찌되었건 나에게 반항한 녀석들은 고통 속에서 소멸시켜주마 라고 하며 귀기를 폭파시켰고, 사방군대로 족술이 튀어나가 상인들을 공격했죠. 상인들은 각자의 혈기술로 무자의 공격들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무자의 강력한 공격에 밀려 튕겨나갔고 몸 곳곳이 찢겨져 버리는 데미지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인들 역시 강력한 재생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무자의 촉수에 찢겨나갔다고 해도 다시 재생할 수 있었고, 무자는 그런 상인들을 죽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피를 넣어 다시 복종하게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렇게 무자는 아카자에게 촉수를 꽂아 자신의 피를 넣었는데, 아카야가 잠깐 고통스러워하다가 이 역겨운 짓 그만해라 라고 하며 화기살로 무자를 날려버렸습니다. 무자는 크크, 넌 이제 다시 내 저주에 걸려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저주를 강력하게 발동해 아카자를 소멸시켜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아카자의 근처에 있던 나키메가 끄악 비명을 지르며 온몸이 붕괴되어갔고 무한성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자의 몸속에 들어있던 타마의 약은 무자의 피에 내성이 생기게 해서 다시 무자의 저주에 걸려들지 않을 수 있었는데, 무자는 그것도 모르고 자신의 저주가 발동될 만한 감각이 있다 보니 발동을 시켰고 애꿎은 나키메만 죽어나가게 된 것이었죠. 상인들은 나키메가 소멸하는 걸 보고 그래도 자신의 부하로 그동안 고생했던 나키메를 저런 식으로 죽여버릴 수 있는 거냐고 역시나 무장에게서 벗어나길 잘했다고 오히려 사기가 중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상인들은 돌돌 뭉쳐 무장을 공격했고 무자는 짜증만 더욱 폭발하게 되었죠. 무장과 상인들의 싸움이 지속되자 상인들의 체력이 먼저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 도저히 이대로는 무장이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 코쿠시보님은 어디에 있느냐고, 우리 중에 가장 강한 코쿠시보님께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죠. 무자는 이제 슬슬 네 녀석들의 체력도 바닥이 났구나, 너희들을 통째로 삼켜주마 라고 하며 우선 다키를 잡아다가 흡수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해협 참격이 날아와 무장의 촉수를 베어버렸고 다키는 땅에 떨어지게 되며 그 참격이 날아온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보니 어느새 몰려온 귀할대 검사들 모두 주급의 실력이 되는 듯한 이들이 달려왔죠. 사연들은 젠장 이럴 때 라고 당황하다가 오히려 잘 되었다고 이 틈에 조금 체력을 비축해 놓아야 했다는 생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부자는 이 귀달대원들이 어떻게 여기를 알고 왔느냐고, 어차피 안 그래도 짜증나는 녀석들 투성인데 이번 기회에 모든 것들을 전부 청소해버려야겠다며 그들에게 족쇄를 날려댔죠. 그때 탄조로의 해호흡과 무이치로의 달해호흡이 무자의 촉수를 베어내며 나아갔고 다른 주들도 자신의 호흡으로 무자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귀할대 검사들도 무장의 강력한 공격에 밀리기 시작했고 탄지로와 무이치로가 무장의 몸을 일륜도로 베어냈음에도 무자는 목의 약점을 극복한 상태라 다시 재생해 반격을 했죠. 주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무장을 상대하는 게 맞는 거냐고, 그냥 이렇게 개조공을 당하는 거 아니냐고 두려움이 찾아왔는데 큐로가 우리는 해낼 수 있다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무장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더 이상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고 주들은 다시 몸을 일으켜 무장에게 뜨거운 공격들을 퍼붓었습니다. 무장은 그 모습에 너네가 바라게 봤자 요리지용대 인물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나를 이길 수 없다고 오만한 표정을 지으며 강력한 혈기술로 주변을 초토화시켜 주들을 날려버렸죠. 무장은 일단 가장 약해 보이는 주들부터 죽여주겠다며 쓰러진 신호부를 향해 다가갔고 그대로 촉수를 뻗어 그녀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촉수가 잘려 하늘 높이 날아갔고 부자는 뭐지? 라며 그쪽을 바라봤는데 종타쿠가 한 걸음에 달려와 시노부의 앞을 막아섰죠. 종타쿠는 시노부는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말이야 절대 죽게 할 순 없지 라고 했습니다. 무자는 이 녀석 나를 배신한 거냐? 라며 충격을 받는다 했는데 그 순간 종타쿠는 달의 호흡을 시원해 무자의 몸을 가위가위 베어버렸고 무자는 그 움직임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다는 것에 당황했죠.
무자는 네가 이 정도까지 강했다고?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했는데 종타쿠는 씩 웃으며 일륜도의 엄청난 귀위를 압축시켰고 그대로 무자에게 날리자 엄청난 창력들이 튀어나와 무자를 다시 걸레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무자는 이 귀위들 코쿠시오 것만은 아니다. 설마 다른 혈기들을? 이라고 당황했죠. 아까 전 상인들이 무장과 싸우다가 귀할대 검사들이 난입하자 종타쿠는 멀리서 상인들을 모두 소집했고 아무래도 무장의 힘은 나조차도 이길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일단 무장의 압도적인 힘을 겪은 상인들은 그 말에 망연자실해 있었는데 그때 종타쿠가 하지만 방법은 있다. 선택은 너희들에게 맡기만.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나와 합체 더욱더 강한 힘을 얻어 함께 무장을 퇴치하는 방법이지 라고 했죠. 귀할대 검사들이 무장을 상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두를 흡수할 시간이 충분할 것 같다고 무장을 이기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상인들은 어차피 이대로 다시 무장에게 죽거나 무장의 노예가 되느니 코쿠시보님의 힘이 되어 최강이 되는 게 낫겠다고 했고 그렇게 종타쿠는 상인들을 흡수하기 시작했죠. 종타쿠는 처음부터 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일단 상인들을 무장과 싸우게 만들어 벽을 느끼게 한 다음 그 타이밍에 재개하고 있던 귀할대 검사를 불러 무장의 시선을 돌리고 상인들을 흡수해 막강한 힘을 얻은 뒤 무장을 퇴치한다. 그리고 상인들에게 미리 먹여놓은 무장의 저주를 없애주는 약이라고 먹였던 약에는 코쿠시보의 몸에 쉽게 흡수될 수 있도록 몸의 저항력을 없애놓기도 했었기에 단시간에 부작용 없이 모든 상인들을 흡수할 수 있었죠. 그렇게 종타쿠는 엄청난 힘이 샘솟자 그대로 무자를 발라버리기 시작했고 무자는 이 정도의 강한 검술과 신체력은 마치 요리치가 떠올 정도의 위압감이 느껴진다고 생각했고 설마 이 모든 게 코쿠시보의 큰 그림이었나 싶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속담을 제대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무장의 온몸을 다레옵으로 찢어발렸고 귀할대 주들에게 무장에게서 떨어져 나온 살점들을 전부 베어버리라고 했죠. 그렇게 귀할대 검사들이 마지막까지 힘을 짜내 무장의 살점을 베어버렸고 무장의 힘이 다 떨어질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그런 중 어느새 동이 터오기 시작했고 무이치로 탄지로 그리고 귀할대 주들은 사실상 무장을 퇴치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공헌을 해준 코쿠시보를 걱정하기 시작했죠. 종타쿠는 나는 귀할대 초대 월주 츠이쿠니 미치가츠 이렇게 무장 퇴치의 소원을 이루었으니 더 이상 혈기로서 이 세상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날 부디 변절자로 기억하지 않고 당당했던 귀할대 주로서 기억해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지로에게 레이코는 사마가 분명 인간으로 만들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무이치로에게는 원작에서 널 처참하게 죽여서 미안하다고 이 기회를 빌어 대신 사과하겠다고 했고 미치리와 시노부를 바라보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했죠. 시노부와 미치리는 저 혈기 오늘 처음 보는데 좋아한다 한다고? 라며 당황했고 태양이 어느새 대지를 비추며 무장의 자녀들과 코쿠시보의 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종타쿠는 속으로 이 정도면 되게 코쿠시보로 멋있게 활약을 한 거겠지? 사실은 코쿠시보로 이 세계 안에 하도 오래 있다 보니 얼른 원래 세계로 돌아가고 싶어서 참여를 하는 건데 그래도 가는 길에 이미지 메이킹은 잘했다 라고 생각하며 원래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죠. 종타쿠는 오랜 꿈에서 깨어나 일어났고 처음에 근면성실하게 살아오고 싶어 하다가 코쿠시보가 되어 엄청난 단련충의 삶을 살아보니 역시 규칙적인 생활보단 마음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최고라며 곧바로 지킨을 시키면서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피지컬적인 요소보단 지능캐의 면모로 무장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코쿠시보로 만들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재밌는 시나리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